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부는 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겠고, 2부는 중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작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료 카톡방에 여러분들께 20년 4월과 6월에 중국 시장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시장에서 7월 달에 어떤가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4월 달과 그 다음에 6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중국 시장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7월 달에 급등이 나온 후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2월 31일에 휴장했을 때 중국이 1.72% 상승을 하면서 상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 자, 그래서 21년도에는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투자는 실패했다 또는 소외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각 방송국에서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풍이 불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더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면은 중국 투자 책이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서적들이 있겠죠. 중국에 대한 문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 많은 바람이 불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아니라 돌풍이 불 정도로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1년도에는 중국 투자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자, 이번 달 20일이 어떤가요? 미국의 정권이 교체가 되는, 이양이 되는 시기입니다. 즉, 바이든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 이 앞서서 중국이 유럽과 EU죠. 7년 동안 옥신각신했던 투자 협정에 대한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제는 유럽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온다.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자금 유입입니다. 유동성 공급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 중국의 전기차, 통신, 금융,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항공, 운송, 예약 시스템과 지상 업무 분야에 중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 어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섹터죠.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테슬라가 있고 중국에는 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니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을 다 보셨죠. 그건 급등이 아니라 폭등입니다. 단일 국가로서 가장 시장이 큰 국가는 중국입니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요. 그런데 이 시장에 유럽이 이제는 들어가서 전기차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캐파가 열렸다. 유럽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중국이라는 시장에 들어가서 전기차를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또 유럽 시장이 반기는 거 없겠죠. 거기다가 통신입니다. 5G 때문에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근데 이것도 이제는 개방을 한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이 금융입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요, 뭐 통신보다도 금융시장입니다. 왜? 미국 자국 내에 돌고 있는 이 자금들이 미국에서 움직여서 성장하는 거하고 이 자금이 또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성장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쉽게 말하면은 A라는 바구니에서 돈을 벌다가 이제는 B라는 바구니가 또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아니라 EU, 유럽에다가 개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 왜 유럽한테는 개방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개방 안 해?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압박을 하면서 미국한테도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자금이 또 어때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는 이것만큼 더 좋은 또 호재는 없다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에서 국내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동성 공급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코스피 보세요. 사상 최고가를 연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중국 진출할 때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사를 차려야지만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폐지가 됩니다. 조건이 없어져요. 이제는 외국 기업이 가서 회사를 설립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하신 분들도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중국 사람들 명의가 들어가야지만이 사업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점점 조건이 폐지가 되게 되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외국 사람들이 내가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 돈을 벌었는데 외국으로 못 가져 나간다. 이거 좀 불공평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중국 내에서는 자금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한 건데 이제는 중국 시장이 중국 내에서도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든 뭐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때요? 중국한테 기술 이전해 달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이에요. 야, 너네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시켜서 하게 된다 하면은 너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한테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진출해서 사업하는데도 훨씬 더 원활하겠죠. 근데 주식하는 사람은 손 바닥도 볼 줄 알고 손 등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중국이 이제는 우리가 기술력이 올라왔다. 자기네들의 기술력 갖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도 우위를 점한다거나 아니면 견딜 수 있다. 뭐 중국에서 사업하고 거기서 사업차 들어가셔서 중국을 확인해 보신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내 시장보다도 IT 기술이 더 빠른 부분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마트 같은 경우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 전달해 주는 건데 중국에 가셔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신 게 뭐냐? 우리는 이제 마트를 가서 물건을 다 고르고 나서 뭐 요즘 다 무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무인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어떤 뭐 알리바바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담아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나오면은 나오면서 그냥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기네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투명화가 되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발전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갑니다.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 국가에서 암암리에 뒤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자국 내의 산업을 키워야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과 경쟁했을 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나마 자본주의 3대 조건이 자본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게 되면은 서서히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 투명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중국 기업 쪽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부분을 투명하거나 이제는 적게, 그러니까 그냥 뒤로 안 주고 정면으로 이렇게 지원해줘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국영 기업이 뭐 외국인 투자 차별을 하는 데 있어서 금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국제노동기구입니다. 뭐 중국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노동 문제 정말 좀 까다로웠어요. 심각했는데 이제는 국제노동기구죠. ILO의 협약을 준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도 이제는 틀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막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노동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유럽 연합과에 있어서 경제적인 협력자를 얻게 되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반대로 이제는 유럽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것만큼 또 유럽과 또 중국 간의 좋은 점이 되겠죠. 서로 제가 볼 때는 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되지는 않아요. 유럽 이제 의회에 통과가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수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왜? 코비드19 때문에 중국이든 유럽이든 이 경제 위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 이 유럽과 중국과의 투자 협정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가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 간에 있어서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유럽과의 투자 협정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좋은 점도 있겠죠. 이런 각종 독소 조항들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나쁜 점은 여러분께서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3대 세계 통신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서 어때요? 퇴출이 됩니다. 7일자로 해서 퇴출이 되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듯이 좋은 이야기와 안 좋은 이야기가 공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또 세상이고요. 항상 뭐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 없고 또 안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때요? 투자라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하신 분들은 50이라는 기준을 잡고 지나치게 긍정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21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걸로 해서 1부를 마감을 좀 하겠고요. 2부에서는 중국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